왜 50대 이후 여성 3명 중 1명은 자궁이나 난소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거나 생리가 끝났는데도 불규칙한 출혈이 있으신가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폐경기 증상이겠지, 나만 유난 떠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이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자궁과 난소,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신호만 알아도 당신의 건강을 10년은 더 젊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만난 수백 명의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사례들,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을 엄선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궁과 난소는 여성 건강의 중심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이 장기들은 여전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고 난소에 물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누적된 염증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쌓이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자궁과 난소를 직접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작은 이상세포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점점 커져서 근종이나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명을 사용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순자님은 58세에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을 발견하셨습니다. 크기가 5cm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폐경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작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근종이 7cm로 커졌습니다. 아랫배가 불러오고 소변을 30분마다 봐야 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김순자님은 수술을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회복이 걱정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에 민감합니다. 몸속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 근종이 자랍니다. 폐경 후에도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많으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갑니다. 김순자님은 3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드셨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들이죠. 이 채소들에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인돌은 몸속 에스트로겐 대사를 도와서 나쁜 에스트로겐을 줄여줍니다. 둘째, 매일 30분씩 걸으셨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편안한 속도로 걷기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복부 지방이 줄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셋째,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유리 용기로 바꾸셨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서 근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뒤 김순자님의 근종은 5.5cm로 줄었습니다. 1년 뒤에는 4cm가 됐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으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수술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의 환경을 바꾸면 근종도 변화합니다. 난소낭종은 더 교묘합니다.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박영애님은 62세에 우연히 난소낭종을 발견하셨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찍은 CT에서 우연히 보인 겁니다. 낭종 크기는 6cm였습니다. 난소낭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능성 낭종과 병적 낭종입니다. 기능성 낭종은 배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혹입니다. 보통 2에서 3개월 안에 저절로 없어집니다. 폐경 전 여성에게 흔합니다. 병적 낭종은 다릅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장액성, 점액성, 기형종, 자궁내막종 등이 있습니다. 박영애님의 경우는 자궁내막종이었습니다.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에 자라서 생긴 물혹이죠. 초콜릿 낭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안에 오래된 피가 고여 있어서 초콜릿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궁내막종은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난소 조직을 파괴하고 주변 장기에 유착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60대에는 임신이 문제가 아니지만 유착으로 인한 통증과 장 기능 저하가 문제입니다. 박영애님은 의사와 상담 후 복강경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구멍 3개만 뚫어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5년 내 재발률이 40%나 됩니다. 박영애님은 수술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첫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으셨습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셨습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드셨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염증이 심해집니다. 박영애님은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을 하셨습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입니다. 셋째,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주무셨습니다. 숙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주변에 난소 문제나 자궁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입니다. 최정수님은 65세에 갑자기 출혈이 있으셨습니다. 폐경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피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셨죠. 하지만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폐경 후 출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수님은 즉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상태였습니다. 이걸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합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은 전암 단계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일부가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 증식증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면 생깁니다. 에스트로겐은 자궁내막을 자라게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그 성장을 조절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내막이 계속 자라기만 합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들이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최정수님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서 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꾸셨습니다. 첫째, 체중을 줄이셨습니다. 5kg만 빼도 호르몬 균형이 크게 개선됩니다. 최정수님은 6개월에 걸쳐 천천히 7kg을 빼셨습니다. 둘째, 혈당 관리를 하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셨고 식사 후 10분씩 걸으셨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몸 전체가 좋아지셨습니다. 셋째, 콩을 많이 드셨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약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서 몸속 에스트로겐 균형을 맞춰줍니다. 매일 두부 반모나 콩나물 한 접시를 드셨습니다. 1년 뒤 재검사에서 자궁 내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조기 발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폐경후 출혈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3기나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배가 자주 부글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아랫배가 답답하고 묵직한 느낌, 허리나 골반 통증,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식욕이 없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 이런 증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소화불량이나 변비로 오인되기 쉽다는 겁니다. 핵심은 기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위험군이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분, 출산 경험이 없는 분, 불임 치료를 받았던 분, 비만이 있는 분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경구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하면 난소암 위험이 5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60대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젊었을 때 피임약을 복용했던 분들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출산과 모유 수유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배란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평생 배란 횟수가 적을수록 난소암 위험이 낮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항염증 식단을 드세요. 토마토, 블루베리, 시금치, 강황, 생강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암 위험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폐경후 비만은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탈출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명자님은 70세에 자궁 탈출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래로 뭔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지립구에 무언가 만져지셨죠? 자궁 탈출증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자궁이 아래로 처지는 질환입니다. 심하면 자궁이 질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 생길까요? 출산, 특히 여러 번 출산하거나 난산을 겪으면 골반 근육이 손상됩니다. 폐경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근육과 인대가 더 약해집니다. 만성 기침, 변비, 무거운 것을 자주 드는 일도 원인이 됩니다. 자궁 탈출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걷기 힘들고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생활도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피하다고 숨기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경증이면 골반 근육 운동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등도면 폐설이라는 기구를 질환에 넣어서 자궁을 지지합니다. 중증이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명자님은 처음에 골반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질과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가 풉니다. 5초 조이고 5초 이완합니다.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근육을 쓰는 겁니다. 배나 엉덩이 근육을 쓰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명자님은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동시에 변비를 해결하셨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무거운 걸 들지 않으려고 조심하셨습니다. 6개월 뒤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자궁 탈출증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골반 근육 운동을 하면 나이 들어서도 튼튼합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무거운 것을 들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방과 관리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부인과 검진을 받으세요. 초음파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는 기본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둘째, 호르몬 균형입니다. 식단으로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드세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무, 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은 에스트로겐 대사를 돕습니다. 콩류를 자주 드세요. 두부, 콩나물, 된장, 청국장입니다.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호두, 아마씨입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셋째, 항염증 생활입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질환의 뿌리입니다. 설탕을 줄이세요. 설탕은 염증을 심하게 일으킵니다. 단 음식, 빵, 과자를 줄이세요.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음식에는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 첨가물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좋은 기름을 드세요. 올리브오일, 들기름, 참기름입니다. 나쁜 기름은 튀김기름, 마가린입니다. 넷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골반 근육 운동을 하세요. 케겔 운동은 자궁과 방광 건강을 지킵니다. 스트레칭을 하세요.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천천히 줄이세요. 한 달에 2kg 이하가 적당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줍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을 망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취미생활, 친구와의 수다, 산책, 뭐든 좋습니다. 즐거움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하루 10분만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비우세요. 일곱째, 환경 호르몬을 피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화학물질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세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지 마세요. 영수증을 만지지 마세요. 영수증 종이에는 비스페놀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만졌으면 손을 씻으세요. 화학 성분이 적은 화장품과 세제를 쓰세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채소로 시작하세요. 계란 2개와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볶아 드세요. 현미밥 반 공기와 된장국을 곁들이세요. 여기에 김치 한 접시면 완벽합니다. 두부 한 모를 부쳐서 드세요. 양배추나 상추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통밀빵 한 조각과 방울토마토를 추가하세요. 점심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에 생선구이를 드세요. 나물 반찬 2-3가지를 곁들이세요.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을 마시세요. 비빔밥을 드세요. 나물 여러 가지와 계란 하나, 참기름을 넣으세요. 고추장은 적게 넣으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두부 반 모아 채소 샐러드를 드세요.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간을 하세요. 고구마 1개를 쪄서 드시면 포만감도 좋습니다. 생선찜을 드세요.
가자미나 대구를 찜으로 드시고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현미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간식은 이렇게 드세요. 견과류 한 줌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섞어서 하루 한 줌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사과 반 개나 배 반 개가 적당합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피하세요. 당분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물을 충분히 마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혼자 건강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하세요.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당신의 건강 계획을 공유하세요.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서 함께 걸으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동네 건강 모임에 참여하세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처럼 자궁이나 난소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궁과 난소는 폐경 후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과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아랫배 통증, 불규칙한 출혈,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사 받으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부인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을 바꾸세요. 항염증 식단, 십자화과 채소, 콩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매일 걸으세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히 주무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체중을 관리하세요. 적정 체중 유지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을 피하세요.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쓰고 천연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십자화과 채소를 한 접시 드세요. 내일 아침 30분 걸으세요. 모레는 물을 조금 더 마시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3개월 후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6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순자님은 자궁근종이 줄었습니다. 박영애님은 난소낭종 재발 없이 3년째 건강하십니다. 최정수님은 자궁 내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명자님은 자궁 탈출증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움직일지, 어떤 마음으로 살지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이 모여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건강한 몸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더 소중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자궁과 난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과 약만이 답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운동, 매일 느끼는 마음이 약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병원이 아니라 부엌과 산책로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식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시험관하기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불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임신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변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녀분이나 며느리, 사위가 아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와 실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불임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아기를 만나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백세은빛 청춘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은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